특수부대는 정규부대가 수행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이고, 미국은 약 5만 7천 명이 특수부대에 복무를 하며 이는 미군 전체의 2% 정도입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 예하해군 특수전 사령부에는 약 5,400명의 병력이 존재하며 그중 핵심은 네이비실팀이며 이들은 약 2,5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대규모 상륙 작전이 있을 경우 특수정찰, 기만 및 사전 파괴 공작 등을 벌이면서 상륙부대의 눈과 귀가 되는 귀중한 전력입니다. 네이비실은 케네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1962년 창설된 특수부대인데요. 실이란 명칭은 바다, 하늘, 땅에서 활동하는 특수부대라는 의미의 합성어이고 다른 뜻으로 물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실팀 대원들은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물개라고 부릅니다. 네이비실은 베트남 전쟁에서 뛰어난 전과를 올리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1983년에는 기존 상륙작전 특수부대인 UDT와 통합하면서 조직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레나다의 자해 쿠데타를 진입하기 위해 특수부대인 실팀에게 다양한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그레나다 침공작전인 어전투 퓨어리 작전에서 네이비실이 그 선봉에 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팀에서 가장 뛰어나고 독한 대원만 모아둔 곳이 실 6팀이고 이들에게 걸리면 그냥 세상 구경 다 했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하지만 그레나다로 침투 과정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문제가 됩니다. 실 6팀의 주 임무는 대테러 작전, 즉 테러 단체의 폭력을 막기 위해 몰래 잔입해 지도새도 모르게 지옥행으로 보내는 것인데 엉뚱하게 정찰과 직접 타격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건 감시하거나 적에게 당당하게 걸어들어가 싸우라는 이야기인데 매일 레슬링 연습하다 권투 경기에 참가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임무, 공항 정찰. 미군은 그레나다 섬 남부에 위치한 포인트 살리나스 공항을 장악한 후 항공수송을 위한 교두부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항공정찰 결과 이곳은 아주 험난한 지형이었고 정확히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있는지 대공하기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실팀에게 그곳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원래는 해안 정찰 전문은 실 4팀이지만 엉뚱하게 실 6팀이 작전을 맡게 되면서 레이더 비콘을 설치하기 위해 공군 공정통제사 4명도 정찰팀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작전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요. 살리나스 항구 북북 서쪽 해상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바다로 뛰어내려 휴대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상륙하는 것이고 상륙이 성공하면 공항에 접근해 적의 배치 현황 및 정보를 파악하고 공군 공정통제사는 비콘을 설치하면 되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함이 대기할 예정이었는데요. 작전 당일 기상관계로 인하여 작전은 몇 시간 지연되었고 원래 시간대로라면 황혼 마지막 빛이 남아 있어야 했는데 이들이 수송기에서 뛰어내렸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낙하산에서 생기는데 실 6팀은 평상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한로용 낙하산을 사용했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군용 낙하산이었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착용한 장비의 무게는 80kg. 이 무게를 감안하면 일반 군용 낙하산을 메고 물속으로 뛰어든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80kg 돌덩어리를 안고 파도치는 바다에 뛰어드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원들과 같이 투하된 보트에는 조명 신호 장치가 없어 서로의 위치를 몰라 어디에서 누가 물에 빠져 죽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정예대원 4명이 익사하는데요.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80kg 장비가 낙하산줄과 뒤엉켜 벗지도 못하고
오로지 살기 위해 물장구를 치다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동료의 죽음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남은 대원들은 작전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생존한 대원들은 2대의 고무보트로 목표 지점으로 향하지만 보트의 모터 고장으로 고무보트는 강한 해류에 밀려 육지에서 멀어져 가고 날이 밝기 전에 상륙할 수 없음을 깨달은 대원들은 작전을 포기하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구축함 케이런으로 철수합니다. 결국 다음날 저녁 이들을 재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대원들은 수송기에서 낙하하지 않고 구축함에서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 근처에서 고무보트로 갈아탄 후 해안으로 접근하는데요. 대원들이 해안에 거의 이르렀을 때 거대한 파도가 그들이 탄 보트를 덮쳤고 높은 파도에 익숙하지 않았던 공군 공정 통제사들의 보트가 뒤집혀 휴대했던 장비를 대부분 유실하고 표류하다 결국 구축함 케이런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실팀이 손쉽게 돌아갈 거리에 구축함이 있었고 반면에 이들이 손쉽게 발진할 수 있는 거리에 구축함이 있다는 말인데요. 굳이 낙하산을 이용해서 한밤중에 뛰어내릴 이유도 없었고 대원들은 작전 개시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축함으로 이동 후 거기서 고무보트로 발진해도 충분했습니다. 필요 없는 야간 낙하로 대원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물귀신이 되고 이 작전은 영원히 취소됩니다. 두 번째 임무 방송국 점령. CL6팀은 본래의 성격에 맞지 않는 또 다른 임무에 투입되고 심리작전을 위하여 그레나다의 주요 방송시설인 그레나다 자유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1983년 10월 25일 05시 세인트 조지스에 위치한 자유 라디오 방송국 근접지에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착륙합니다. 이 작전의 첫 번째 목표는 인민혁명정부의 선전을 막기 위해 방송국을 점령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후속부대 도착 시까지 수신시설을 파괴하지 않고 사수하는 것입니다. 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해군 특수전의 최정예 부대인 CL6팀이었고 CL6팀 소대의 침투를 돕기 위하여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활용하지만 적군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1,500명에 이르는 반군과 2,000명 이상의 민병대원이 작전 지역에 존재했으며 라디오 방송국 주변에 6대의 GU-23 대공화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즉 12대 3,500, 아무리 허접한 민병대원이라도 수적으로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대원들이 헬리콥터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곧바로 방송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5명의 초병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헬리콥터와 특수부대원의 등장에 얼어버리고 실팀 대원들은 이들을 사살하지 않고 전부 체포하고 포박하여 도착한 지 30분 만에 방송국을 점령함으로써 작전의 주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임무는 후속부대가 방송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치를 사수하는 것인데 겨우 12명으로 구성된 실팀 1개 소대로 수천 명의 적군을 상대한다는 계획은 무모했습니다. 하지만 소대장인 도널드 어스킨 대위는 작전 계획에 따라 묵묵히 대원들을 도로 주변에 매복시킵니다. 매복 중 민병대원을 잔뜩 실은 트럭이 나타나고 매복에 걸린 적군은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5명의 사상자를 내고 적군은 후퇴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방송국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데요. 전열을 정비한 적군은 BTR-60 장갑차를 앞세우고 실팀에 대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방송국 500여 미터 전방에서 82mm 박격폭탄이 날아오고 AC-130의 화력 지원은 고사하고 대전차 미사일도 하나 없던 실팀 대원들에게 가장 강력한 화력은 40mm 유탄 발사기였습니다. 이곳으로는 장갑차를 막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적의 무차별적인 공격 아래 어스킨 자신을 포함한 4명의 대원이 부상을 입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잡아두었던 포로들까지도 중상을 입어 더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가는 탈출도 어려운 상황. 어스킨은 결국 후퇴를 결정하고 우선 방송국의 안테나 장비부터 파괴합니다. 퇴출하면서 대원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바다로 향합니다. 물개, 즉 실팀 대원이 위기에 빠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송국 주변은 수천 명의 적이 포위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팀 대원들은 문자 그대로 총알로 길을 뚫어가면서 바다로 향합니다. 부상자를 짊어지고 담장을 넘고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갔고 AK 소총 세례를 뒤로하고 이들은 해안에 도착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퇴출수단이란 없었고 이들은 망망대해에 처량히 떠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2~3시간 정도 지나자 대원들은 더 이상 헤엄칠 힘도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그런데 갑자기 대원들의 눈앞에 미 해군 구축艦 케이런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구사일생으로 소대원 전체가 지옥으로부터 살아 돌아옵니다. 그레나다 침공은 베트남 전쟁 이후 간만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이 펼친 합동작전이었는데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합동작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각 군 사이에 통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 투입된 부대끼리도 서로 교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통신의 부재 속에서도 미군이 침공에 성공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가 그레나다 쿠바 연합군이라는 약한 전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네이비실의 작전 실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